네, 안녕하세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업기계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를 할 내용은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에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농업기계 안전사고와 살해 예방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양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 떨어져 70대 노인 사망. 전북 부안에서는 콤바인에 깔려 농부가 사망하고, 제천에서 50대 농부가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신속한 농기계 사용은 필수. 하지만 부주의로 생긴 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농기계 사고. 과연 농기계 사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농기계 사고가 더욱 빈번해진 추수철. 특히 트랙터와 컴바인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농가의 피해를 더하고 있다고 한다. 농토 위를 출현하면서 벼, 보리 등을 동시에 탈곡하고 선별 작업을 하는 수확기계인 컴바인. 하지만 전복 사고의 위험과 사지가 절단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농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얼굴 부위와 입술 부위, 눈 부위를 좀 부딪혀서 타박상을 좀 입었습니다. 항상 농기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민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농기계를 다루는 모습에서 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실제로 농가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반 농민들은 컴바인 정비 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미숙한 솜씨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작업기한으로 손가락에 물려 들어가는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또한 알아두어야만 한다.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한다. 그동안 다친 손가락을 수건으로 감싸서 심장 위로 높이 올린다. 도착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대로 움직인 후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신속히 상처를 치료받게 한다. 올바른 컴바인 사용법은 먼저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 레버를 정지시킨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정비를 시작한다. 특히 정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맨손으로 정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와 같은 컴바인 사고를 줄이는 안전수칙은 숙지해 두어야 한다. 다음은 경장용의 가래, 쟁기, 수확기 등을 견인하는 트랙터. 농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외에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사고와 추락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트랙터는 주로 농로와 농토 사이를 지날 때 전도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농수로에 빠져 전도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때 역시 사고의 위험이 크다. 일단 트랙터에서 떨어지면 119에 신고를 하고 평평한 땅에 환자를 눕힌다. 또한 부상 부위를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로 부목을 한 후 수건으로 고정시켜준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은 후 부상의 심각성을 살핀다. 농기계의 사용은 예방이 중요하다. 트랙터의 전도를 막으려면 트랙터 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농로 사이에 디딤대를 놓아 다리를 만들고, 바퀴 이동 시 디딤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건넌다. 항상 농로를 주행할 때는 천천히 주행을 하고 좌우 주변을 살피면 트랙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운기 사고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농로에서 큰 길을 접했을 적에 차량들이 농기계가 저소기로 운행하는 관계로 급작스럽게 추월을 할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건널목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건너갔는데 차가 빠꾸에 오다가 경기하고 한번 부딪혀준 적이 있어요.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운기가 차도로 이동할 때 시끄러운 크락션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의 차량이 경운기를 추월할 경우 농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게 되고 이것은 경운기가 전복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도를 건너는 경운기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경운기 운전자가 추락사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농민은 경운기에 등화 장치를 꼭 부착하고 운전자는 저속의 경운기가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농협이나 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새로운 농기에 대한 그 사용법들을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차도 조심해야 하고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항상 조심해서 갈 때를 가야 하고 차 부리는 분들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화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농기계 취급 상태를 충분히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예방법 중 첫 번째 컴바인 안전수칙은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 레버를 정지시킨 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정비를 시작한다. 그럼 더욱 안전한 컴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트랙터의 안전수칙은 디딤대를 사용해 안전하게 농로를 지나고 항상 천천히 주행함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운기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경운기에 등화장치를 의무화하고 저속의 경운기가 도로를 지날 때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차량은 서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농기계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현황과 농업기계 교통사고 현황과 농업기계 사고 예방 사례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동영상 하나 더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농기계 사고.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농기계 사고는 농촌의 고령화로 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농기계 사고는 자동차하고 틀리게 사망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특히 안전보호장치를 구비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농기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농업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인의 길을 걷게 된 이용식 씨. 대학에서 배운 농기계고 기계라면 늘 자신만만했던 용식 씨라 농기계 운전쯤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르막길에서 그 한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기어 변속에 하면 안 되는 것을 방심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저 몸도 아프고 경운기가 쏜살같이 후진하던 아찔한 순간 갑자기 돌아간 경운기 핸들이 용식 씨의 허리를 치면서 용식 씨는 경운기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기계도 더 이상 자신만만하게 운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만심을 갖지 않고 천천히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밭 주변에 자란 풀을 예치기로 제거하던 이건희 씨. 벌초처럼 늘 해오던 일이라 그날 역시 보호장구 없이 가벼운 몸으로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왔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예초기를 다뤄봐가지고 예초기 작업할 때 항상 이제 사고가 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고 나니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아니람에 보호장비 없이 진행한 데다 작업 전 돌과 유리 같은 위험물질을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따라서 예취 작업 전에는 안면, 정강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전 위험물질을 제거, 기계 점검, 안전 커버는 수시로 확인한다. 더불어 예취 작업 시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 충돌 시 돌이 작업자에게 튀어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호구의 중요성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호구가 많이 불편하고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착용을 하지 않게 됐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보호구의 소중함을 이제 더 알게 됐습니다. 농기계 조작이 서툴고 영농 경력이 짧은 만큼 농작업 현장에선 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그런 그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다. 그때는 제가 집에 일찍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밑에 흙이 있는지도 모르고 빨리 가다가 이렇게 또 심지어 또 뒤돌아서 내려야 되는 건데 또 앞으로 그냥 막 내리다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제 주의 잘못이고. 트랙터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발판과 운동화에 묻은 흙에 미끄러진 사고. 이처럼 익숙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때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는 물론이고 최근엔 농업용 굴삭기 사고도 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양기, 컴바인 건조기까지 농기계 사고는 전체 농업인 손상의 30%를 차지할 만큼 사고율이 높고 위험하다. 특히 60세 이상의 농업인 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교육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걸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주시면 되느냐, 그거를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시는 것을 농업 현장에서 실천을 하신다면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사고를 막고 나를 지키는 안전수칙 하나. 농업기계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각부 조작 레버나 긴급정지장치를 사전 점검한다.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전 교육, 취급 설명서와 경고 표시 라벨 확인은 필수. 그에 따른 안전수칙을 실천한다. 불법 개조는 절대 금지. 익숙한 농기계라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여길 때, 그때 당신도 농기계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이란 과연 무엇일까? 네, 안전이란 과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두가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안전이겠죠. 안전이라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농기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상황이라면은 모든 기계 점검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시작 전에 농기계를 이제 처음 이제 일을 하러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계 점검이 먼저 우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내 몸이 온전한 마음 상태,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대부분 약주를 하시고서 운전하시는 경우, 뭐 그런 것도 막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센터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계를 임대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안전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기계가 파손이 되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안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교육도 하게 되고 이런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사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을 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다니다가 이제 트랙터, 경운기 뭐 그런 종류들이 이제
기계를 이제 도로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또 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 농기계 교통사고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농작업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일하는 밭이나 논에서 발생하는 게 농작업 사고겠죠. 그리고 두 번째,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뭐 요즘에 콤바인 시기라서 트랙터 트레일러에다가 콤바인을 많이들 이제 싣고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즘 저도 이렇게 고가도로, 논산에서 이렇게 고가도로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콤바인이 고가를 콤바인을 트랙터에다가 콤바인 트레일러를 이렇게 싣고서 고가도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그 큰 길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뒤에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 트랙터가 끌고 다녀도 일반 차보다는 당연히 속도가 현저히 느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교통사고가 날 위험 상황도 있고,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뒤에 안전 반사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붙이시다 보니까 트랙터에다는 많이 붙이시는데, 뒤에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 반사판을 많이 안 붙이시다 보니 야간에 주행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가 뜨고 이제 이슬이 다 걷어진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뭐 야간에 움직일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해가 또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교통사고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서 예전에 이 시기 때, 콤바인 시기 때 이제 콤바인 벼를 베고서 저희 사과 베일러 결속기를 임대해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또 저녁 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오시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임대 기계에는 대부분에는 안전 반사판을 붙이는데, 근데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 부착기가 이제 크다 보면은 트랙터에 있는 뭐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게 뭐 뒤에 차한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트랙터에다가 많이들 경고등 같은 거 많이들 붙이시죠. 예, 그런 것도 한 가지 예방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농작업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업기계 관련 손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주된 농업인들의 가장 큰 사고로 이제 많이들 다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농작업 사고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이제 모든 어르신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되게 나는 옛날부터 해왔어. 그러다 보니 농기계에 대해서 난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별거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된 손상 원인이 이제 농작업 사고에서 많이들 일어나겠죠. 교통사고에 비해서 농작업 사고가 굉장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농업인 농작업 사고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100명 중에 1.9명 정도, 거의 한 1% 정도 차지하죠. 그러니까 100분에서 한 2분 정도는 농기계에 대해서 농작업 하시다가 사고 나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제 다치시는 이유가 농기계 농작업을 하다가 많이 다치시는데,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줄겠죠. 왜냐하면 도로로 다니는 일보다는 농작업을 하시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누구에게 많이 발생하냐. 네, 항상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이 안전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세요. 막 70세, 60세 막 이런 연령층의 분들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오시면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기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도 있으실 테고, 근데 저희가 기계를 임대할 때 항상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좀 오셔서 받으셔야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좀 어르신들은 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조금 한 40대, 50대 뭐 그런 연령층이 좀 많이 오시는데, 보시면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사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은 사고가 날 이제 내가 좀 아니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뭐 당연히 50세, 40세 이 나이대보다는 당연히 경험도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힘이 더 안 따라주죠. 뭐 기계를 조작하는 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 따라줄 테고, 그러다 보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농기계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좀 그보다 연세가 좀 낮으신 분들이 더 사고가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70세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70세 어르신들이 트랙터, 뭐 관리기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경운기 트레일러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시골길 돌아다니다 보면은 경운기 트레일러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어렸을 때, 뭐 저희 할아버지 시대, 그때 시대만 해도 제가 시골에 갔을 때는 할아버지 경운기 트레일러 뒤에 타고 다녔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 뭐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운전면허나 이런 게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이렇게 다니려고 해도 경운기 타고 다니시거나, 이제 조금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경운기를 아직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은. 근데 경운기가 또 뒤에 트레일러 바퀴까지 있어서 4발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시골길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요즘에도 많이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에도 많이들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30, 40대가 아니라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근데 제가 어디 출장을 가다가 보니까 저희 공주 쪽 이쪽 가보니까, 공주 쪽에는 저기 운전면허를 이제 받나봐면은 교통비를 주는 그런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통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운전면허를 받나보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또 이제 누구에 가장 많이 발생하나 보면 성별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농기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남성분들이니까 남성분들한테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죠. 근데 여기서 15% 여성분들도 있는데, 15% 여성분들 중에서도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주위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여성분들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한 50명 교육을 오면은 한 4-5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네, 그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5분이 남성분이면 한 5분 정도가 여성분인데, 그 비율로 보시면 당연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사고 비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5월과 7월 농번기 이 시기 때겠죠. 뭐 지금도 뭐 콤바인 시기고 하다 보니까 뭐 트랙터도 많이 다니고 콤바인도 많이 다니는데, 이때 또 많이 다니는 게 뭐 콤바인 벼베면은 볏짚 묶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럴 때 보면은 볏짚은 대부분 저녁 밤까지도 막 묶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시는데,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저녁 해 떨어지면 작업을 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녁에 벼를 오전에 뱄으면은 뭐 저녁 때 뭐 이슬이 안 비치면은 그때 막 콤바인 벼놓은 거를 이제 볏짚 묶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게 이제 뒤에 부착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기계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백미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 사면이 다 대부분 유리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백미러를 보는 습관보다는 대부분 뒤가 뚫려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일러 같은 거나 그런 큰 기종을 다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은 뒤를 돌아봤을 때 뒤에 후방이 당연히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뒤에서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고 날 확률이 더 많겠죠. 작업을 하다가도. 네, 보시면은 이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이때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예요. 보시면 왜 오후 10시에서 3시일까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해 뜨면은 바로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농번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10시 이때쯤 막 한 5시 막 이때쯤 나오셔서 해 뜨면은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이항기철이나 그때는 당연히 이때 이 시간쯤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한 10시쯤 되면은 이제 조금 막 졸리실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밥을 12시쯤에 먹고, 그러다가 밥 먹으면 또 이제 졸리죠. 그러다 보니까 3시 이때쯤 막 졸리실 시간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12시 그때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작업할 때 문제가
많이 있겠죠. 맹정신에 저녁 때 술 한잔 먹어도 해롱해롱 할 수도 있는데 낮에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또 힘들다고 술 한잔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피로감이 더 많겠죠. 이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보면은 논에서, 왜냐하면 이 시기 때 논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더 많겠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저희 나라가 아직도 논 타작물 이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논에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낮아지는데 이제 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나마 좀 낫겠죠. 농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논두덩,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두덩 넘어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로에서 논두덩에서 트랙터가 넘어질 수도, 전복될 수도 있고, 이항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전복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농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농가라는 거는 내가 집에서 기계를 정비하는데 다치시는 경우도 농기계 사고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계를 조작하거나 농작업을 하거나 기계를 고치는 모든 게 농기계 사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고치시다가도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기계 같은 것도 당장 급한데 대부분 이런 시기 때 콤바인 어디 나 고장났어 맡겨줘 하면, 나 이제 고쳐줘 하면은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작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기계를 빨리빨리 고쳐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안 되죠. 거기다 부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못해도 한 2, 3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 점검을 미리 하시기 전에 잘 해놓으셔야 아마 그게 제일 좋겠죠. 어떤 농업기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통계 자료에 보면은 경운기가 제일 많이 사고가 난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운기가 대략 한 8만 대, 80만 대 정도 있어요. 80만 대. 보급이 굉장히 제일 빨리 먼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가 사고율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 그거를 조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경운기 말고 농기계, 요즘에 농업기계에 대해서 보면은 트랙터를 가장 콤바인, 이항기 요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죠. 근데 저희 임대사업소에도 대부분 있는 기계들이 트랙터 부착기 위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트랙터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승용관리기라고 이제 17마력짜리 트랙터랑 똑같은 조작법으로 가는데 마력은 17마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4발이 달려있고 트랙터랑 이제 똑같아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 이거 가까우니까 타고 갈게 라고 하시는데,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 가실 때는 차에다가 적재를 해가서 그런 모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대사업소에 있는 모든 임대 장비에도 대부분 반사판을 많이 부착을 해놓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도 반사판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반사판을 가지고서 어디다 붙이냐, 본인 경운기가 있으시면 경운기 트레일러에다 붙이셔도 되고, 그런데 작업기에다도 붙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간혹가다 이렇게 트럭 보면은 임대 기계 가지러 오시는 분들 트럭 보면은 트럭에다 붙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트럭에다 이렇게 보면은 반사판인데 이거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드리는 거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써 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런 데서 주는 거는 당연히 경찰서 이름 마크가 써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 이제 작업기에다 붙이셔야 되는데, 이제 차에다가 본인 1톤 차에다가 붙이실 분도 간혹 계신데, 그래도 차에다 붙이셨다고 하시더라도 사업소에 저희 사무실에 부착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가져가셔서 본인의 농기계에다가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고 많이 나는 게 애취기예요. 애취기가 우리나라에 보니까 한 70만 대, 경운기가 80만 대인데 애취기는 70만 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집에 웬만한 시골집에 하나씩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저희 보면은 애취기 사고가 제일 또 위험한 이유가, 아무래도 내가 모든 사람이 나도 할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별거 있어, 또 기계도 또 작다 보니까 이게 별거 있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데, 애취기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애취기 날이 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날에 부딪혀서 돌이나 이제 풀숲에 뭐가 있는 줄 모르다 보니까 애취기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돌이나 피트병, 병 이런 게 튀다 보면은 당연히 내 몸에
바로 직방 이렇게 바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치기 작업도 굉장히 위험한데 애치기 사고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트랙터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트랙터도 보급이 많이 돼 있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만 대 정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통계 자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랙터나 애치기, 경운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항기, 콤바인 요런 장비들에 대한 사고들이 많겠죠. 어떤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보면은 농기계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트랙터, 뭐 경운기, 관리기, 애치기 이런 거 대부분 혼자서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를 타고서 내가 로타리를 치러 갔어요. 로타리 치러 갔는데 대부분 혼자서 치러 다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전복이 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신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내가 핸드폰을 바로 갖고서 연락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전복이 돼 있어서 이렇게 기절을 했으면은 누군가 보지 않으면 신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통사고 이런 것도 보면은 농기계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 그냥 자동차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그 도로에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가 신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독으로 이제 혼자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사고가 났어. 근데 누가 보지 않으면 신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뭐 정신을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뭐 이항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모판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랑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트랙터는 대부분 혼자 작업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굉장히 신고해주고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 발판 보시면은 대부분 타실 때 이렇게 앞으로 타시더라도 내리실 때는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리시죠. 근데 내릴 때도 뒤로 이렇게 내려야 좀 더 안전하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발판이 우측, 좌측에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측이나 좌측이나 아무 데나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트랙터는 모든 농기계는 좌측으로 타는 거죠. 좌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좌로 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측에 대부분 악셀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게 막 조작하는 것들이 많죠. 그걸 보다 보니까 트랙터나 경운기, 뭐 이항기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트랙터 같은 것도 우측에 대부분 많은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오른손잡이가 가장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많은 버튼이나 스위치 이런 게 가장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으로 타시는 게 트랙터 같은 거 좌측으로 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충돌하고 접촉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접촉이나 충돌 이런 건 농기계 교통사고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끼거나 감기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콤바인 이제 보면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콤바인이 갑자기 길에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나서 서 있는 거겠죠. 막 보면은 앞에 H부에 볏짚이 막 엄청 껴있거나 말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시동을 건 상태로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주의하셔야겠죠. 모든 농기계는 정비할 때 시동을 끈 상태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점검을 할 때는 시동을 걸고서 내가 이렇게 눈으로만 쳐다보고서 어디가 안 되고 문제가 있구나를 봐야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H부를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볏짚이 안 껴지네 하다 보면은 장갑이 껴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빨려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끼임 감김 상태도 많이 일어날 테고, 그리고 앞으로 겨울이 이렇게 오고 나면 콩 베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콩 탈고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콩 탈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파쇄기도 굉장히 위험하죠.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가지를 밀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장갑이나 이런 걸 끼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무 가지 그 사이에 장갑을 끌고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옷소매를 뭐 끌고서 들어가거나 그러시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파쇄기 같은 거 빌려 가실 때는 대부분 적당히 이제 조금씩 천천히 넣으시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끼임이나 감김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트랙터 로타리를 치는데 내 밭인데 돌이 어디 있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간혹가다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계가 고장나서 오시면은 본인도 아세요. 돌을 쳤다는 걸 본인도 아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돌이 있는 부분을 보다 보면은 당연히 넘어서 이제 가야겠죠. 돌을 뭐 내리셔서 내리기 귀찮으시죠. 당연히 한 번 타면 당연히 내리기 귀찮죠. 왜냐하면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 돌이 만약에 있으면은 당연히 빼고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돌이 있는 상태를 그냥 바로 지나가시다 보면은 당연히 그 돌이 부셔져서 튀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예치기 같은 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 튀거나 뭐가 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귀찮으시면은 발로 풀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셔도 되죠.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걸리는 게 있구나, 돌이 있구나, 뭐 병이 있구나 하시는 걸 아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든가 아니면 봉지 같은 거 하나 갖고 가셔서 넣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과도한 힘, 뭐 기계를 정비하시거나 뭐 기계를 부착하시는데 과도한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뒤에 기계 부착할 때도 당연히 바퀴가 달려 있으면은 내가 힘줘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경운기 안전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성번기를 맞아 농기계 운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1살 정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수로에 끔찍한 사고를 겪은 뒤 알게 되는 안전의 중요성. 경운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안일한 생각과 습관으로 무의식 중에 진행되는 농작업. 이 모든 것이 사고를 부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승사자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농업자라면 누구나 한 대씩 갖추고 있는 경운기는 사용 횟수가 많은 만큼 사고율도 높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박모 씨. 평상시 운전 습관대로 경운기를 운행해 보는데 과연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습관은 모두 두 가지. 급 커브길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고, 조향 클러치를 길게 잡으면서 주행길의 위험 요소를 미리 체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급 커브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경사진 급 커브길의 저속 운전은 필수. 둘째, 조향 클러치는 짧게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해야 한다. 어제 남해에서 경운기를 몰던 80대 농민이 후진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경운기를 후진하다 창고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벽과 경운기 핸들 사이에 가슴 왼쪽 부분이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 17일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70대 농민이 숨졌고, 바로 경운기 안전사고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일주일 사이 3명이 숨졌습니다. 내리막길을 후진하고 있는 경운기.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데 이 영상에서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어를 탁 치는 잘못된 습관으로 기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평소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운기 내리막길 후진 시에는 첫째, 기어를 끝까지 넣어 정확히 조작한다. 둘째, 내리막길 후진 중 기어 변속은 금지. 셋째, 정기적인 경운기 점검으로 고장난 곳이 없는지 살핀다. 수학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김모 씨.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인데요. 과연 이 화면에서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화면에서 잘못된 행동은 작업 횟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의 수화물을 적재하고 적재함에 동승자를 태운 것.
수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운기에 수화물을 실을 때는 첫째, 적정 적재량으로 시야 확보를 하고, 둘째, 수화물 적재 시 단단한 고정은 필수. 셋째, 경운기 적재함에 동승자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트럭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경운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경운기도 트럭과 충돌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야간에 일어났고 경운기 탑승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고 늦게까지 밭일을 하다 경운기를 타고 귀가하던 80대 할아버지도 승용차에 들이받쳐 숨졌습니다. 야간 운행 시 더 큰 주의가 필요한 경운기. 어두워진 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운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 경운기에 반사판과 등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잘 보이지 않고 주행속도가 느린데도 안쪽 차선으로 운행한 점, 안전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 위험률이 높은 상태다. 야간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첫째, 반사판과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둘째, 속도가 느린 농업기계는 바깥 차선으로 운행한다. 특히 음주 시 농업기계 운전 및 조작은 절대 금지한다.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끔찍한 경운기 사고. 농업인들이 사고를 안 나려면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농기계를 조작을 해야 돼요. 시간에 밀려서 오늘 일 못하면은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마치 오늘 못하면 큰일 날 것 마냥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마음 편하게 오늘 일 좀 못하면은 내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농기계를 다루면은 아무래도 안전사고라든가 농업기계 사고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 5가지. 음주운전 절대 금지. 비포장도로에서는 저속 주행. 경사지 주행 시 과도한 조향 클러치 조작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 주행 시 반사판과 등화장치 부착하기. 미리 점검하고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경운기 안전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저희 손상을 많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경운기 사고라고 했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급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운기를 나는 다 할 줄 알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농기계 운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에서 보면은 경운기 코스 운전이 있고 트랙터 트레일러 코스 운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씩 갖고 계시면 좋으시겠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다 써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운기 트레일러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경운기를 뒤에다 적재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트랙터에다 적재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아무래도 경운기가 시골길이 이게 좁고 작다 보니까 더 녹록길이나 이런 데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경운기에다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경운기 같은 것도 이제 내리막이나 후진 작업할 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내리막에서는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기어 변속을 하지 말고 가야죠. 저속으로 천천히 가셔야죠. 그리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막 짐을 많이 싣고 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막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300kg 써 있는데 거기다 막 500kg, 600kg 막 볏짚을 막 엄청, 볏짚 같은 경우에는 막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막 엄청 쌓아서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들, 경운기에 대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트랙터에 관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산읍의 한 농지 진입로에서 50살 김모 씨가 몰던 트랙터가 전복돼 김 씨가 숨졌습니다. 트랙터가 전복돼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70살 나모 씨가 운전하던 트랙터가 길력 제방 경운기와 함께 사고율이 높은 농업기계는 바로 트랙터. 트랙터 사고 역시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데 한적한 농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트랙터. 이때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데 맞은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이 영상에서 사고를 부르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농로나 이동 공간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동해 도로 가장자리 붕괴로 전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전벨트까지 착용하지 않아 인사사고의 발생률이 더 커 보인다. 이럴 땐 첫째, 농로 폭을 충분히 확보한 뒤 이동 통로는 상시 점검하고, 둘째, 트랙터에 전복 방지 안전 프레임이나 안전 캡이 필히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넷째, 로더의 높이를 낮춘 뒤 시야를 확보해 저속으로 운전한다. 또한 트랙터 승하차 시 운동화 착용은 필수. 작업화 바닥의 흙은 수시로 제거하고 트랙터를 오르고 내릴 때는 승차용 손잡이를 잡고 이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트랙터 안전수칙 5가지. 음주운전 절대 금지. 안전벨트 착용 필수. 도로주행 시 교통신호 체계 지키기. 승하차 시 승차용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기. 작업화 바닥의 흙 수시로 제거하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모두의 안전이 결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트랙터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트랙터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바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깔릴 그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게 중심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전복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트랙터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임대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년에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오시더라고요. 트랙터를 타고서. 근데 그분이 뭐 트랙터를 이제 갖고서 오시는데 4번, 5번 정도 오시는데 그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 가실 때 4번, 5번 정도 기계를 1년에 빌려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계를 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빌려 가시는 경우가 거의 2에서 3회 정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4월 그때쯤에 논두렁 붙이실 때 저희 쟁기질 원판 쟁기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때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2번에서 3번 그 정도 많이 빌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1년에 트랙터 운전을 많이 하셨어도 저희 뒤에 붙잡기 작업은 2-3번밖에 안 쓰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기계를 내가 작년에도 쓰고 재작년에도 써봤어도 실질적으로는 쓴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작년에도 쓰고 재작년에 썼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알고 배우고 가셔야겠죠. 그래야 기계를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겠죠. 트랙터 같은 것도 이제 논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밭 같은 경우에도 뭐 논도 이제 뭐 부지런하신 분들 지금 막 논을 로타리 치고서 뭐 양파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터도 이제 집에서 고치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트랙터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전복되거나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이 사면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전복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그러면은 유리창 파편에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저도 그 임대사업소에 있는 그 트랙터 보니까 그 트랙터에 돌이 이렇게 하나 조그만한 게 이렇게 튀었는데 그 돌을 딱 빼니까 유리창이 쫙 진짜 쉽게 갈라지더라고요. 유리창이 그렇게 강해 보이긴 해도 굉장히 그래도 유리창은 유리창이죠. 깨지기 쉽죠. 방탄유리가 아니잖아요. 트랙터에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랙터 유리 전복되거나 그랬을 때 유리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것도 이제 뒤에 뭐 저상형, 고상형으로 나눠지는데
저상형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에 이제 안전캡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달아서 나오는데, 대부분 그거 하우스에 저상형 쓰시는 분들 하우스용에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이게 안전 가드가 나를 지켜주는 건데, 그게 당연히 이제 뭐 하우스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걸리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 그거를 이제 바로 사자마자 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걸 떼시지 말고 그 기계를 사신 곳에 가셔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바꿔달라라고 하시면은 그게 굉장히 그게 제일 좋거든요. 애치기. 우리는 당연히 애치기도 지금 이제 명절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 추석 전에 많이들 쓰시죠. 애치기 작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애치기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이게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저도 옛날에 애치기 작업을 할 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뭐 안전장비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게 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애치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날라오는 게 나한테 날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치기 같은 거는 대부분 이렇게 밑으로 작업하고 있어도 돌 같은 게 튀면은 눈이나 얼굴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히 잘 하셔야겠죠. 눈 이제 보안경 같은 거 최소한 그 정도, 아니시면은 뭐 내가 뭐 진짜 너무 덥거나 그래서 못 하시겠다 하시면은 보안경이나 그 정도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겠죠. 지금 동영상까지 하면 1시간 그냥 계속 할까요? 네.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냐? 농기계를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아프다 보면은 저도 하루 이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농사 지시는 분들은 내가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하셔야죠. 누군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트랙터도 내가 막 몇십 년 했어. 나 몇 년째야. 나 그리고 뭐 트랙터 이거에 대해서 다 알아. 이거 내가 정비해 하시더라도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8일 2달 남짓 그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전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뭐 1, 2년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년에 2달, 많게는 2달 뭐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그냥 트랙터 막 흙이 묻어 있든 뭐 하든, 저희 임대사업소 트랙터 갖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그 조인트 부분에 흙이 막 이렇게 다 쌓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에 막 흙 걷어내기 바쁜 거예요. 저희 막 임대사업소 오시면은. 근데 그런 흙들이 쌓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쌓인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안 쓰면은 당연히 기름칠 해놓고 점검해놓고 당연히 보관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애치기 같은 것도 대부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거의 한 2달 정도 남아 쓸 거예요. 추석 명절 전후로 이제 많이들 쓰시니까. 그리고 뭐 과수원에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쓰시죠. 아무래도. 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모든 농기계는 승차 전원은 한 명이죠. 지금 이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런 시골계 가면은 막 이런 경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트랙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면 이제 옆에 보조석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보조석에 그래도 이렇게 간혹가다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오히려 그 의자 쪽도 있으시면 보시면은 의자가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뭐 누구 자동차처럼 옆에 뭐 딱 이렇게 운전석, 보조석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버튼이나 스위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작하는 것도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뭐 하나 밀거나 뭐 그러면은 뭐 운전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죠. 그리고 요즘 시기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시골 가면은 이제 뭐 손자들 오시면은 애기들이 이제 저도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뭔가를 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할아버지도 본인이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애들이 막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겠죠. 어른이 이제 너네 이거 한번 타봐 이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